자, 쉬는 시간을 10분 다 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7, 8분 정도 쉰다고 생각하세요. 자, 수업 들어갑니다. 학습 목표로서의 315번째 글자를 살펴보는데요. 누구식이라는 글자네요. 누구 속자는 글자를 분석해 보면요. 누릴 향자에 누릴 향자고요. 그 다음에 알환자가 달렸는데 사실은 알환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예요. 누릴 향자도 사실은 누릴 향자가 아니고 이 글자의 본자예요. 본자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자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푹 삶은 순이라는 글자예요. 푹 삶은 순자고 이 글자는 잡을 극자고 이 잡을 극자가 알환자의 뜻처럼 푹 삶은 순자는 일부가 생략이 되는데 푹 삶은 순자는 다시 요 글자하고 요 글자로 분석이 되는데 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누릴 향자. 뭐라고요? 어쩐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여는데 노소리가 뻑뻑 튀서 방귀 소리로 들을 거면 방귀. 노을방자에다 기울이. 방귀에서 나온 말이 방귀. 몸속에 있는 기가 바깥으로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요 글자를 다시 설명해 보는데요. 요 글자를 정확히 교육을 하면은 본자를 알아야 되는데요. 본자를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요 글자하고 이 글자로 구분이 되는데 요 글자는 다시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나눠지는데 이 글자가 누릴 향자예요. 누릴 향자. 누릴 향자. 이 글자가 얘네 같은 글자다 이거예요. 이 누릴 향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누릴 향자 이 지자인데 요 글자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바로 옛날 글자를 보면 높은 토대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지금 높은 토대 위에 세워진 집. 우리가 옛날 혁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혁명이 되는 사람이 집을 혁명이 되는 사람이 최고 크게 집을 짓고 살려면 99간 집 아니에요? 99간 집 같은 거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 집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집을 지을 때 가장 뒤채에다 짓는 집이 뭐예요? 그렇죠. 사당이 사당.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남면하지 않겠지만은 남쪽을 향하지 않겠지만은 주로 집을 지을 때에 저 산남수북이 진행이다. 사람들이 집을 짓단 말이에요. 산남. 양택이라는 것이 바로 산남수북이 지형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뒤쪽에 산이 있으면 뒤쪽으로 갈수록 높다는 거예요. 이거 사당 쪽이 높은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높은 토대 위에 집이 바로 다른 집이 아니고 곧 사당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높은 토대에 들어갈수록 그래서 지방의 항교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항교도 항상 북쪽에 있고 높은 쪽에 있어요. 네네. 향교가 바로 이게 사당과 관련된 집이에요. 사당과.
근데 여기요 토대의 요 형태를 갖다가 아들 자체처럼 이렇게 와비된 게 이게 아들 자체가 아니고 아들 자체처럼 와비된 것뿐이야. 이게 높은 토대를 나타내는 형태가 이렇게 된 글자가 아들 자체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위에는 집이고 사당은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는 것 아니요?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르면 조상이 와서 뭐 밥 한 톨 먹고 가는 거 아니지만 후손들이 이 죄를 지내는 걸 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린다는 뜻이 거기서 나와요.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정성을 쏟는단 말이야. 그 정성을 누리는 거야 조상들이. 그 누릴 양자가 되고 또 조상들이 그렇게 와서 후손들이 정성을 누리면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복을 내려준다고 봤죠. 복을 내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만사가 다 형통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걸 줄인 상태. 여기서 나온 또 다른 글자 분화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렇게 쓰면은 해간을 줄이면 이게 형통할 형자가 돼요. 같은 데서 나온 글자 이게 형통할 글자. 향과 형으로 음이 달라졌지만은 누릴 형자나 형통할 형자가 같은 데서 나온 글자예요 사실은. 근데 요 누릴 형자는 후손들의 정성을 조상이 누리는 거이고 요것은 조상이 내려준 복에 의해서 후손들이 일이 잘 풀리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이고. 근데 그 변화된 형태의 밑에 이게 양념자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당인데 요거 사당인데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맨입으로 제사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양이 필요하잖아. 재물이 필요하잖아. 그게 그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양념자는 그 재물과 관련돼서 푹 삶는다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사당이 바치는 재물을 요리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푹 삶은 숫자인데 본자는 그 글자를 썼지만은 오늘날 쓰인 누구 숫자에는 그걸 양념자를 생략하고 이렇게만 썼는데 요 글자가 푹 삶은 숫자가 그대로요. 지금 누릴양자를 놓고 보냐 누릴양자가 그대로 쓰여지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도 있고 이런 글자도 있고 그러죠. 여기 지금 서로 다르는데 이 누릴양자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썼잖아요 지금. 요 글자는 누릴양자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요 글자는 누릴양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양만 갖다 보니 상관이 없어요. 예, 이게 돈도갈 독자고 요것은 성곽각자잖아요. 성곽각자는 원래 이렇게 쓰인 글자가 아니고요. 오늘날 쓰인 글자를 보면 누구 숫자에도 오늘날 쓰인 글자 보면 누구 숫자에도 누릴양자가 달라붙고 돈도갈 독자에도 누릴양자가 달라붙고 성곽각자에도 누릴양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성곽각자 설명하는데 성곽각자는 원래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더 고문자로 보면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 뜻이 성곽인데 이게 성곽을 표현했어요. 성곽. 그 양쪽에 막루야 지금 막루. 이게 막루. 이게 막루를 갖다 표현했어요. 근데 막루 위에 있는 막루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곽을 이렇게 표현하고 아래에 있는 막루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요거 거꾸로 뒤집은 형태 이렇게 된 걸 아래쪽에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와베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나를 쳤죠.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글자를 왜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 아들 자자 이 고문자 형태의 관련이 돼 있어.
이 글자를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이 형태의 유치가 됐어요. 유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후대로 오면서요. 이게 성곽이죠. 이거 성곽, 이거 성곽이죠. 이게 읍성이에요. 읍성, 성. 우리 선생님 남한읍성 얘기처럼 읍성이요. 그 읍성의 읍자가 다른 글자가 없을 때 이렇게 변형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읍성을 갖다 표현한 글자인데 읍성이 다른 글자 올 때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요 글자는 읍성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것이 이쪽으로 빠져나와. 요 읍성이 내냐 이것이 읍성이 이거 같은 거니까. 그럼 남은 것이 뭐예요? 요것만 남잖아요. 이게. 요것만 남죠? 예. 자, 요 형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아들 자체처럼 여기 돼가지고. 그 읍성, 여기 읍성 이렇게 이게 성곡급제예요. 이게 요 글자는 누리장자가 아니고 성곽을 갖다가 편입해서 일부가 생략되고 어쩌고 하면서 만들어진 형태일 뿐이야. 반면에 돈도갈 독자는 동도갈 독자는 고분자를 이렇게 내냐 이 글자에 내냐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 요 글자는 푹살문 숫자가 맞아. 그런데 이것도 생략된 것뿐이야. 양념자는. 푹 삶은 숫자가 음역하는 글자야 이건. 푹 삶은 여기에 돈도갈 독자는 푹 삶은 숫자가 음역하는데 이게 맑을 순자 있잖아요. 맑을 순자. 이 글자를 맑을 순자는 순수하 뭐 있죠? 이걸 뭐 어디다 써먹더라? 순박하다. 순박하다 할 때 순수할 순자 이런 데 써먹고 순박하다의 순자거든요 이게. 또는 진한술 순자. 국순당 할 때 쓰는 백세지만 국순당 저 국순전 할 때 쓰는 진한 술 순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맞아. 이 글자가 푹 삶은 순자가 그대로 음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푹 삶은 순자가 생략돼 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서 이게 순이 되면서 물이 막다고 해서 막은 것과 관련돼서 순수하다, 뭐 술 관련돼서 진한 술자인데 순박하다의 순자. 그다음에 국순당의 순자, 국순전의 순자인데 순이 준 이렇게도 바뀔 수 있지만은 뭐야 둔이나 톤으로도 바뀔 수 있는데 돈까지 왔어. 돈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돈까지 왔어요. 다 거쳐서 돈 놓게 한다 이게요. 도타울 돈자 다 거쳐서 도탁게 어떤 상황을 그래서 도타울 돈자. 돈독하다 할 때 쓰는 돈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푹 삶은 순자가 지금 맞다니까. 그런데 누구 숙자에서는 음역할자가 아니고 뜻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푹 삶은 순자에서는 누구 숙자에서는 이 글자가 여기 요 세 글자에서는 푹 삶은 순자가 생략돼 가지고 이렇게 쓰이면서 음역하라고 했는데 누구 숙자에서는 푹 삶은 순자가 요 부분만 남고 그걸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뜻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잡을 국자잖아요. 이건 사람이 손으로 뭔가 두 손으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 몸체가 이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손에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걸 갖다 펴는 거지 지금. 이게 잡을 국자. 그걸 간략해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지금. 네, 간략해서 이렇게 쓰고 있네. 아라한자자. 간략히 변해는 이게 손에 잡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재물과 관련된 거 지금. 이 잡을 국자가 손에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재물을 이제 푹 삶은 숫자와 관련된 재물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래서 삶을 숙자가 돼야 돼. 삶을 숙자. 이게 원래는 손에 푹 삶은 재물을 들고 사당에다 지금 바치는 것과 해서 삶은 숙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체가 누구를 뜻하는 누구 숫자, 의미 차이가 좀 있지만은 이게 입선자 기울이 떨어져 있지만은 누구를 뜻하는 말과 통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의 의미 누구를 뜻하는 말과 옛날에 통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는 뜻으로 비례다 쓰이자 삶의 숙자는 자기 뜻을 뺏기고 어떻게 돼요? 자기 뜻을 뺏기고 그 뜻. 그래 너는 그걸 누구 뜻으로 쓰이라. 나는 더 큰 집을 짓고 산다. 뭘 붙여서? 연화발을 붙여서. 그 새롭게 누구 숙자가 아니 삶의 숙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저 그럴 연자 같은 경우죠. 그럴 연자. 그럴 연자가 원래 이게 불사를 연자 있잖아요. 이게 원래 개고기 연자가 음역하면서 불이 다는데 불사를 연자 있잖아요. 원래. 근데 그렇다는 뜻으로 비례다 쓰이니까 불사를 연자를 불한테 하나 더 붙여서 원래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그러죠? 그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누구한테 뜻을 줘버리고 자기 뜻은 불을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원래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반수. 꿀 때 쓰니까. 교수님 누구 숫자에 음력하는 그러면 자불극인가요? 음력하는 아니니까 전혀 아니야? 그냥 그냥 약속대로 사당에 손에 재물을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극자고 사가 이거 해자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해자요? 해자. 푹살문 자하고 잡을 국자가 만나가지고 만든 해자로 봐라 이거예요. 요 글자가 지금 음의 글자라니까 요 글자가 여기서 예. 요 글자가 푹살문 자가 네. 그래서 순 돈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는 푹살문 자가 음의 글자지만은 여기서는 해자로 보고 요글 이제 이런 글자가 글방 숫자 이런 글자가 이제 해자겠지 이제 아니 저 글방 숫자 이런 글자들이 이제 형성자지 이제 다시 누구 숫자가 음역하는 글자. 사숙 뭐 학숙 뭐 할 때 쓰는 의숙 뭐 할 때 쓰는 글방 숫자. 자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 그러니까 지금 누릴 양자 형통할 양자예요. 같은 데서 나온 글자인데 그 가운데 누릴 양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로서 누구 숙자오고 그다음에 돈도갈 돈자오고 선곡각자에 달라붙어 있는 향자들이 가운데 선곡각자는 바로 선곡 자체를 표현하는 글자고 그다음 여기서는 음역글자로 쓰이고 있고 여기서는 뜻의 글자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복잡해요? 복잡할 거 뭐가 있다고. 복잡하다고 안 그랬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왜냐면 하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뭐 왔다 갔다 오냐고. 왜 그 정도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왜 그걸 정리를. 네. 자 보세요. 토대우에 세워진 사당에서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도 있고 그걸 간략히 해서 쓰인 요 글자도 있는데 요것을 이게 사당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사당이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를 대접받는 사람은 조상들은 그 후손들의 정성을 누린다고 해서 누린다는 뜻을 쓰면서 누릴 양자가 되고 이게 약속됨이고 그 다음에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만사형통을 조상들이 복을 깃들어줘서 형통을 시킨다고 해서 형통할 형자가 되는데 자 이건 이제 같은 뜻의 글자로 밀어두고 요 글자가 오늘날 쓰여지는 글자들이 요 글자부터 쓸까? 요 글자부터 쓸까?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요 두 글자는 누릴 양자가 맞고 요 글자는 성박극자가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쓰이는 글자에서 요것과 요것만 합친 요 글자하고 요거 빠져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쓰이는데 이건 성곽과 관련된 글자다. 이건 누릴 양자 상관없어 지금. 요거 아까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여기서 나온 글자고 여기서 나온 글자고 모양이 같지만은 요 두 글자는 여기 요 모양에서 나온 글자고 요 성곽극자는 요 모양에서 나온 글자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이제 요 두 글자가 여기서 나온 글자인데 요 글자는 푹살무 요 글자는 사실은 옛날 글자를 보면 요 글자다 이거 요 글자 푹살무 글자 그걸 줄여서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걸 다가 음역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전에 순자처럼 돈까지 와서 음역화를 하고 다 거쳐서 도탁 깨운다고 도탁을 돈자고 요 글자는 사당에 이게 푹 삶은 고기를 사당에다 바치는데 사람이 손에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그게 재물이라고 재물.
그 바친다고 해서 푹 삶은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나온 글자인데 이게 원래 삶의 숫자라고 삶의 숫자. 근데 자체가 옛날에는 통하면 다 쓰다 보니까 누구한 뜻을 빌다 쓰인 것 뿐이다 이거예요. 누구 숫자가 되고 삶의 숫자는 다시 연화발을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됐어요. 뭘 이거 세 글자를 넣고 그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복잡하다고 오고 있어. 누를 양자는 넣고 두 개는 이 글자에서 나오고 하나는 이 글자에서 나오고 그거 한데 이것은 음역 글자고 이건 뜻의 글자고 그렇다 그 얘기야 지금. 몇 번 색을 얘기해 줘야지. 그럼 저도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지금 북산물 순자하고 네. 그게 이제 지금 그 누릴 향자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향이란 발음하고 순하고 발음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산물 아니, 순자가 봐봐. 숫자하고 영향이 있는지 꼭 다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했는데 원래 누를 양자는 그냥 이렇게만 썼던 글자이죠. 이렇게 누를 양자는 이렇게만 썼던 글자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골자들은 푹 삶은 순자를 갖다가 생략해서 이렇게 쓴 게 그냥 설명 자체가 요골자를 생략해서 이렇게 쓰니까 이 글자가 음역을 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여기 북산물 누구 숙자가 네. 북산물 순자하고 잡을 글자가 합해진 글자라고 지금 네, 설명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산물 순하고 누구 숙하고 네. 기하고 연이가 발음이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혹시 영향을 미쳤는지 하고, 아니라니까. 예, 아니 뜻. 예, 그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북산물 순자가 누리향이라는 글자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하고 향도 발음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예. 왜 쓸데없이 자꾸 더 나가려고 그래. 그냥 제가 얘기해 준 것만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푹 삶은 순자는 사당에 바치는 재물 관리, 사당에 바치는 재물. 근데 그 재물을 손에 들고 있어. 그래서 이거 자체가 푹 삶다는 뜻의 글자인데 그대로 오면서 줄어들고 이렇게 이 글자가 그러니까 양양자가 빠지면서 이 글자가 누리양자로 바뀌면서 이 글자도 바뀌어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고. 선생님 누릴 향자를 그냥 그 상형자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상형자제 누리양자는 바로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리양자는 바로 이 모에서 나오는데 이 글자는 원래는 푹 삶은 숫자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걸 생략해서 이렇게 썼다고 지금 생략해서. 이렇게 쓰여진 글자를 요것만 생략해서 이렇게 썼다고요. 여기에 달라붙은 요글자는 성광모에서 나온 글자고 여기서 나온 글자는 요글자를 줄여서 썼다고 해요. 줄여서. 근데 줄여서 써도 요글자가 누리양자 관련됐으니까 누리양자를 설명드린 것 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해를 하는데 요글자고 요글자가 합쳐서 음역할자로서 요글자는 음역할을 말하고 푹 삶은 숫자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리양자가 아니고 푹 삶은 숫자를 생략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푹 삶은 숫자가 순, 둔, 돈 해가지고 음의 역할만 하고 있고 여기서 뜻의 역할인데 두 글자가 합쳐지고 삶다는 뜻의 글자인데 누구란 뜻을 빌어다 쓴 것뿐이다 이거예요. 음은 상관없어. 향어도 상관없고 수록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향하고 관련이 있냐, 음하고 수록하고 관련이 있냐 자꾸 물어보는데 요것만 관련이 있다니까. 요것은 그냥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산다는 뜻의 글자야. 그거 숙은 약속된 음으로 생각하면 돼. 순이야 푹 삶은 순이나 향이나 형용하고는 음을 연결시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아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했잖아요. 형식자만 알면. 그 얘기했는 데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 저거 혹시 저 글자가 음의 역할을 하지 않나?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래. 이해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저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문자를 이해하는 걸.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알았어요. 네.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8일편에
제1장에 해당되는 신춘합자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 문장 풀이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들어오죠.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 공자께서 계시에 대해 이르셨다. 가묘, 그 사당이죠. 집에 있는 사당이죠. 가묘 뜰에서 8줄로 춤을 추니 이를 용인한다면 어느 것인들 용인하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제가 풀이를 해놨는데요. 원문을 들어가면서 살펴볼까요? 공자 위 계시하시되 했는데, 위가 이를 위자인데 이르다는 뜻 외에 논평하다, 뭐 비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이를 위자라고 하니까 이르다 그렇게 풀렸는데, 뭐 비평하다 논평하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해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계시에 대해서 그동안 앞에서 개강자 같은 거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주나라 시대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대 배경이 지금 춘추시대 아니에요? 춘추시대? 네. 춘추시대가 서주동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요. 서주동주로 나눠서 동주가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로 다시 구분이 되죠.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 주무왕 아니에요. 주무왕. 주무왕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숙부인 주공단이요. 네. 주공단 공자가 그렇게 허무했던 주공단. 그러니까 이 주공단이 우리나라에도 유교사인 조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성계도 나중에 피의를 해서 이성계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이름을 갖다가 단으로 바꿨잖아요. 주공단의 단. 이게 조선시대 건국에 또 유명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전몽주 있잖아요. 전몽주도 꿈속에서 주공의 꿈을 꿨기 때문에 꿈몽자에다가 주공의 주자를 써서 몽주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이 주공단이. 그래서 천하를 무왕이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주공단한테 떼준 제국이 노나라 아니에요. 노나라. 그렇죠? 네. 노나라. 그래서 이제 아들 자기는 이제 무왕이 죽고 난데 성왕이 들어설 때 성왕을 보좌원이라고 성왕 보좌 역할을 하고 아들한테 노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해서 노나라가 제후들을 쭉 이어지다가 환공이 오잖아요. 환공. 그러니까 이제 제후들은 오둥자고 나라인데 공후백자남, 이게 공을 단 사람들이 왕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후백자는 공이야. 황공. 이 황공 시대에 와서 황공의 아들이 여기서 이제 아까면서 우리가 성하고 시로 나올 때 시가 생기나 이렇게 시가 생겨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황공도 그러니까 주공이 아까면서 성이 시시라고 했잖아요. 시시. 그러니까 희성이야. 희성. 이것도 이 사람도 희성이고 이 사람도 희성이야. 근데 이제 희성을 갖고 있는 자가 성의 하위 개념이 아까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라고 했잖아요. 하위 개념 시가 생기는데 시가 생긴다고 이렇게요. 맹손시, 중손시, 숙손시, 개손시. 그 시가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게 아까면서 자손이 많이 생겨나 갈라지면서 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황공의 아들이 4명인데 서장자가 첫 번째가 서장자예요. 적실이 아내가 아니고 서장자. 그 다음에 둘째가 적장자고 그 다음에 서차자 그 다음에 적차자 이렇게 해서 적실에서 둘째하고 넷째가 나오고 서실에서 먼저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황공의 지위를 공의 지위를 종법제에서 공의 지위를 그대로 부르는 사람이 이게 적장자가 돼야 돼. 네. 적장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지위를 물었는데 이 사람이 묘호를 갖다가 장을 받아서 장조래요. 장조. 아니 장공이라고 그러죠. 장공. 이 아버지 공의 지위를 그대로 물받았으니까 장공. 노장공이지. 노황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로 이제 대부. 이 사람은 제후의 지위를 그대로 물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대부가 되는 거예요. 대부. 적실이 아니니까 대부가 되는데 옛날에 나면은 다시 나면 순서를 갖다가 맹, 중, 쏟게 이렇게
지칭한 다음에 순서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을 붙여서 맹손씨라고 보고 이 사람은 중인의 중은 적장자로서 이제 아버지 지위를 그대로 물어갖고 제후의 지위를 그다음에 이게 숙이죠 숙손씨 이 사람이 개손씨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자 맹손씨인데 공자 경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공자 수가라는 사람이고 이거 공자 개우라는 사람이죠. 개우라는 사람인데 지금 개씨가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맹씨고 이게 숙씨고 이거 개씨야 지금. 개씨가 지금 계속 등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최고 힘이 셌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센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적자의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적자 이유는 장공이 죽고 나는데 그 지위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공자 경보고 서실들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못 세우게 하는데 이쪽 개우가 도와가지고 이 사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살해했어요. 그 집안에 싸움이 있었던 거야 지금. 이게 이제 장공이 뒤를 잇기 위해서 숙부들이 되는 사람들 아니야 지금. 이거 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랫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조카뻘이 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이제 지위를 뺏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같은 적실에 적차자인 개우가 여기를 도와가지고 장자의 아들을 그대로 옹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힘이 빠진 거야. 사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힘이 여기서 세진 거야. 그래서 개씨들이 이제 그 황공 이후에 힘을 쓰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개씨가 나오는데 근데 개우의 지위를 갖다 종주라고 이제 대부의 지위를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종주라가 되는데 종주요. 종주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개문자예요. 개문자. 죽고 나는데 문이라는 시호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개문자고 되고 그다음에 개무자가 돼요. 개무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개무자. 그다음에 개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 역할을 못하고 종주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종주로 취급을 안 해요. 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게 지위가 그대로 연결되니까 종법제도 위해서 그 집안에 맞이되는 사람들로 이제 연결이 대부 집안에서 맞이되는 사람. 그 다음에 개평자예요. 개평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개환자가 있고 이거 알아두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개강자가 있어요. 개강자 지난번에 나왔어. 이 공자 말년에 이 개손씨의 종주 역할을 했던 사람 개강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공자 한 17세에서부터 공자 한 47세 그 사이 젊은 시절이죠. 그 시절에 노나라에서요. 노나라에서 대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개평자예요. 개평자. 개강자는 공자 말년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개씨는 개평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평자. 개평자고 이 공자 이 젊은 시절에 노나라의 왕이 노나라 소공이에요. 노나라 소공. 이때 왕은 소공이었는데 그러니까 황공에서 이제 소공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시간이 지금 여기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소공까지 온 거예요. 소공. 이 사람이 나중에 소공을 몰아내요. 개씨가 힘이 세져가지고 소공을 몰아내고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제후 떠돌다가 죽어. 다른 나라에서 그런 내용도 나와요. 논에. 바로 그 사실과 연결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후를 쫓아낼 정도로 파워가 센 거야. 근데 제후처럼 행동한 거야. 그래서 그 개씨가 지금 우리 본문에 등장한 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개씨가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제후도 제후가 해야 되는 팔일물을. 그렇게 내려다보는 상황이니까 시가 제후처럼 행동하는 거야 지금. 지금처럼 행동은 그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자가 계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요, 이르기를 이 8일을 갖다가 이 8일모를 뜰에서 쳤다 이거예요. 뜰에서 얘는 어조사 어쩌는 초속격 어조사죠. 8일모를 갖다가 뜰에서 쳤는데 8일모를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8일모는 8864.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종묘 제략에 보면은 종묘 제략에서 음악이 연주되고 종묘 제략 같은 데서 음악이 연주되는데 그 음악이 연주되면은 그 음악을 악이야. 우아를 갖다 악인데 들어보면은 요란스럽지가 않아요. 졸려요. 저도 기가에 몇 명 졸려요. 제가 악을 갖다가 성균관에서 팔문 출 때 악을 하는데 뭐 그 시 아니야 리듬감이 크지도 않고 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고 뭐 이런 식인데 그 악이 전도 넣으면은 그 악에 맞춰서 추어지는 춤이 있어요. 의식을 그 위험을 더하기 위해서요. 그 춤이 천자 같은 경우는 8일문을 춰요. 8사람이 8줄로 해가지고 64명이죠. 그러니까 88, 64, 64명이 추는데 그 다음에 제후는 6일무. 66에 36, 36명. 그 다음 대부는 그렇죠. 4일무를 춰야 돼. 4일무. 그 다음에 대부 밑에 이게 이제 지배자들이요. 지배자하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피지배자들인데 사는 2일무를 쳐요. 2일무를 추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노나라의 주공은 주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어요. 그래서 천자처럼 8일무를 출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노나라의 제후는 8일무를 출 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8일무를 의식을 행할 수 있어요. 8일무를 의식을 행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후들만 노나라의 제후들은 그래서 노나라의 제후는 소공이 의식을 행한다고 하면 8일무를 출 수 있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그때 개평자의 대부가 격이 하나 내린 대부가 제후 감히 이렇게 8일무를 자기 떼서 춘 거야. 그렇죠. 이 시대에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참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를 참칭한 거야 지금 제후지를 개평자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8일무를 떼서 추니까 이 시자 일을 갖다 뭐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으린자가 용인하다 이 뜻으로 썼어요. 용인할 수 있다면 여조사의 자는 가정의 여조사로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숙자 누가 불가하겠냐 이거예요. 무엇인들 어느 것인들 누구 숙자가 여기서는 어느로 풀이해야겠네요. 어느 것인들 용인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제후처럼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그러니까 아까면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후가 너무나 소공이었는데 소공을 쫓아낸 것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공자가 얘기를 한 거야.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했는데 결국은 소공까지 쫓아낸 거야. 자기 나라의 군주를 갖다 쫓아낸 거지. 자 그리고 그 오른쪽의 그림이 대부가 쳐야 될 4일무야. 4일무. 그 오른쪽의 그림이 지금 16명이 서 있는 거예요. 4일무면 446 16명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명씩 4줄로 서 있는 16 그 춤을 췄어야 되는데 8일무를 춘 거야 지금. 8일무를. 대부가 행해야 될 의식이 아닌 천자나 제후가 행해야 될 의식을 행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요. 새롭게 뭐 이 정도만 하고 8.1체 2장으로 들어가가지고요. 8.1체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가자가 나오니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잘 몰라 잊어버렸어요. 자, 두 개의 자소로 달아져 있는데 두 개의 자소가 다 불자죠. 그 불자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간무리면 안 된다고 했죠? 직면이요. 직면에서 넣었어요. 직면에서.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대지시라는 글자죠. 이걸 글자 자형을 설명한 대지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림에 뭐 그다지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대지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한 손으로 표현하고 몸체를 이렇게 뺑 돌리고 두 다리고 말려 꼬랑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래서 표현한다고 치면은. 자,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은 뜻이 돼지와 관련되는데 오늘날 돼지를 뜻하는 글자는 돼지를 사람들이 뭐 돼지 잡아서 뭐 살인 난다 이런 속담이에요. 그 동료잔치라는데 누가 안 불러서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돼지이기 때문에 고기 육자를 변화시킨 육단을 해서 돼지 동자를 이렇게 많이 쓰고 또는 돼지 젖자예요. 전팔기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저기 이 글자는 이제 물론 이렇게 더 많이 쓰고 있지만요. 이런 데서 돼지 젖자라든지 돼지 동자 이런 데서 쓰여진 글자가 돼지 시자 아니에요. 요 글자도 저 쓰여지는 어휘가 익히 쓰여지는 영리는 아니지만은 욕심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시신 그린다면 시신. 돼지가 목성이 있기 때문에 시신.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요동시라고 그래요. 요동성의 변방에 돼지를 키운 사람이 뭐 얼룩덜룩은 이상한 새끼를 낳았다고 생각해죠. 요동성을 가지고 가고 요동성 새끼는 그 자기 혼자만 세상 돼지가 얼룩덜룩한지를 몰랐던 거죠. 요동성 돼지 다 얼룩덜룩하더라고. 뭐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요 돼지가 사는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돼지가 사는 집 돼지우리예요. 원래 그게 이 글자가 원래는 돼지우리로 관련돼 있어요. 돼지우리.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자를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문화로 넘어가야 돼. 오늘날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늘날 집과 언니가 오늘날 집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글자가 오늘날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잖아요. 각국문으로 치면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 아니에요. 그럼 3,500년 전에 주거시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주 옛날 사람들이 주거시설은 거의 가축이 사는 집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오늘날이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축이 사는 집이나 그냥 사람이 살면은 사람이 죽어오고 그 옆에다가 그냥 가축 우리 같은 걸 두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공간 속에서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그 옆에 공간에다 가축을 키우니까 내려 주거 공간이 같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까지도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의미가 확대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람 사는 집까지 쓰이게 되면서 오늘 집 자체가 됐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요 글자가 그렇게 해서 이런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이제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는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두 글자가 있는데 하나는 요 글자고 하나는 요 글자죠. 두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인데 가는 간데 개인역자가 들락해서 여자가 시집을 간다고 해서 시집갈 가자인데 뭐 출가 여인을 때 쓰는 가자예요. 또는 뭐요 재가를 한다, 개가를 한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뭐 두 번 괴로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세상 아니에요? 뭐 그게 의미 아닌 세상이 됐으니까 재가 개가 하다. 근데 위에 어휘가 하나가 있어. 책임을 전가하다 할 때 쓰는 가짜도 이걸 때로 써요. 책임을 전가하다 할 때 가짜도 이 시집갈 글자 쓰는데 자, 왜 책임을 전가하다 할 때 이 시갈자를 쓰냐면요. 이것도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있는 시절에 자식이 많으면 있죠. 굶어 죽어. 그러니까 자식 많은 집에서 어떻게 돼요? 여식들을 갖다가 다른 집에서 떠넘기게 해요. 떠넘기다는 뜻이 있어요. 아니 데리고 있으면 굶어 죽거든. 그러니까 떠넘기듯이 시집을 보내버려. 그것도 어린아이를. 옛날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어요. 최세치 시집가네.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 몇 살? 최세치가? 9살.
9살짜리.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그냥 이제 짚보면 없잖아요. 9살짜리 떠넘기고 있잖아 지금. 가네 가네 갑순이 울면서 가네 그러잖아. 갑순이가 9살 먹어가지고 시집가면서 9살짜리가 뭘 알린다고 시집을 보내겠어요. 이게 떠넘기는 상황이야.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다 할 때 가짜를 이걸 자를 쓴단 말이야. 이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글자는요. 요글자는 저 벼를 갖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가는 건데 모판에다 벼를 심어가지고 키운 다음에 논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거. 그 심을 갖자인데 옮겨 심는 것처럼 어떤 일이 막 시작되는 거. 이게 벼농사 시작되는 것이 옮겨 심는 것부터 시작되거든. 모내기. 그런 것들 기계를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걸 가동한다 그래. 가동. 기계를 가동한다. 가동한다 할 때 쓴 가짜가 바로 이때. 기계를 가동하다. 자, 그럴 때 쓰이는 지긋자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글자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화목할 농자. 이 화목할 농자 우리 선생님 또 복잡하다고 또 보이겠네.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면 아니요. 시간 많이 걸리진 않아.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몇 년쯤 아니 오늘 더 빠르세요. 마스크 벌어서는 것 같다. 화목할 농자. 화활봉 화목할 농. 자, 요 글자를 집중하세요. 요 글자를 정확히 설명을 하면 본자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본자가 이 글자예요. 천천히 하세요. 본자가 이 글자예요. 어디 가서 요 글자를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본자를 알아두고 있는데 본자가 이 글자예요. 이게 예변되면서 요 부분이요. 색주자는 그대로 있는데 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요걸 갖다가 점으로 표현하고 나중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고 점이 또 선으로 이제 선으로 표현이 되고 이거 고르자는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과 그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요것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요 부분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변화가 심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서 충분히 낫겠다. 여기 요거고 요거도 이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된 여기 사람이 의보고 있는 텐데 요거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요 부분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되고 요건 셋주자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을 올린다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두 개로 다시 나눠줄 수 있게 요글자하고 요글자 두 글자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요글자의 고물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 옆에 물이 이렇게 이게 고급자잖아요 지금. 예. 고급자가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고울을 막아주는 물이에요. 해자 역할을 하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하이마을 가면은 안동 하이마을 가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거기에 이렇게 고울이 들어섰잖아요. 이 물이 외적이 침이 튀어올 때 이게 해자 노릇을 한다니까요. 해자 노릇을 물이에요. 저 서울의 저 몽천토성 성이라는 것이 싸우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몽천토성이 있는데 몽천토성의 해자로는 해자가 뭐예요? 한강이 한강에 해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몽천토성 옆에 한강이거든. 저 hen주산 산성에 가면은 hen주산성도 산성인데 그 옆으로 뭐가 흘러요? 한강이 흐르잖아. 한강이 해자 노릇이에요. 저 유럽에 가면 유럽의 성에 가면 유럽 우리가 산통상 뭐 이런 영화 보면은 유럽은 성을 쌓고
막 싸우다 불리우면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싸우다 불리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리를 타고 왔다고 성문 안에 들어가면 다리를 또 들어 올리잖아. 네. 유럽에서는 이게 구덩이를 이게 성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물을 갖다가 쥐어가지고 이 해자를 직접 만들어 인위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성 주변에다가 인위적으로 해자를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자를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거야.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거야. 수원성도 수원성에 가면 장안문 옆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 그것도 자연의 해자를 그대로 이용한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자를 굳이 안 봐도 자연을 그대로 이용했어.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게 바로 그런 해자 역할을 하는 물이야.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물을 건널 때 전열이 흐트러지고 또 동작이 늘어지고 그럴 때 이제 공격이 쉽잖아. 또 물이 많으면 또 건너기가 어렵고. 고울을 막아줘. 그래서 이게 막을옹자예요. 막을옹자. 물이 고울을 막아준다고요. 그리고 막아주면 어떻게 돼요? 평화롭게 살겠죠? 그래서 평화롭다 화하다 화목하라는 뜻이 이랬어요. 이게 화목할옹자. 또는 화할옹자. 막아주니까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할옹자 화목할옹자. 막을옹자가 되기도 화할옹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글자예요. 자, 그래서 그 글자가 여기서 다시 음역화를 하네. 그 글자가 다시 음역화를 하네. 요건 이제 바뀐 것을 설명을 아까 했고요.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새 주자가 들어갔다 이제 세모에서는 그럼 뜻이 세워 관련되잖아요. 이 할미성자예요. 할미성. 자, 할미성자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생각해야 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손을 들어서 도끼자루를 갖다가 메고 있는 이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 아니야? 이 글자? 이게 도끼자루를 맨다는 뜻의 글자인데 이게서 나온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후대로면서 이게 도끼자루를 매는 거야. 그래서 매를 하자가 돼야 돼. 매를 하자. 또는 짐 하자. 짐 같은 거 맨다고 해서. 근데 어찌라는 뜻으로 오늘 쓰고 있잖아. 그러죠? 그리고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거 요 글자가 한은 한데 연꽃하자가 이제 풀건데 연꽃하자가 연하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뺏어다 쓰잖아. 이 글자를 어찌라는 뜻으로 써버리고 이 글자를 뺏어다가 이걸 매일하자 적반하장할 때 쓰는 하자 매일하자 또는 징하자 해가지고 하중 수화물을 할 때 쓰는 하자 이 글자를 다 쓰잖아요. 자기들이 이 글자를 뺏어버렸죠. 그런 거 많아. 원래 이 글자가 성칼도가 이게 원래 가위전자야. 칼과 관련돼가지고 가위전자야. 원래는 앞전자를 이렇게만 써줘야 돼. 칼이 달라붙기 때문에 칼 관련된 가위전자인데 이게 앞이라는 뜻으로 쓰니까 결국 앞전자는 다시 칼로 칼 한번 이렇게 붙이되 자기 뜻을 줘뿌리고 다른 글자로 다 쓰잖아요. 다른 글자 만들어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글자가 할미세지만 요 뜻을 갖다 쓰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연꽃을 뜻하는데 요 뜻을 갖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요 뜻을 갖다 쓰고 있다니까요. 할미세가 아니라 요 뜻을 그대로 갖다 막으로 특히 화목할롱자로 갖다 쓰고 있다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이 뜻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글자를 안 쓴 거지. 그러니까 요 글자를 안 쓰고 요 글자를 갖다가 화목할롱 화할롱자를 갖다 써버려 있어요. 그리고 막다른 뜻의 글자는 다시 여기다가 요 글자를 바뀌었죠? 요 글자에다 다시 흑토자를 붙여. 여기 요 글자를 뜻을 갖다 쓰는데 이게 화목하다 화다는 뜻으로 왔어요. 막다른 뜻의 글자는 다시 흑토자를 붙인다 이거. 그래서 이게 새롭게 이게 막을옹자가 돼요. 옹벽, 철옹성 뭐 할 때 쓴 글자. 복잡하죠 이것도요.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을 이 글자가 안 쓰이고 이 글자가 대신해 버린다. 이거 할미세. 그런데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 가운데 이게 화목하다나 화하다는 뜻으로 왔으니 막다른 뜻은 다시 이 글자에다가 이 글자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글자에다 흑토자를 붙여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글자도 안 쓰고 이 글자도 안 쓰인 것뿐인데 그래서 이 글자를 변화시킨 이 글자가 화목하다 화할롱자가 되고 이 글자가 갖고 있던 뜻 가운데 일부는 흑토자를 붙여서 이게 막을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호가자가 달라뜨리면은 기호가자가 되면 기와를 굽는 거잖아요.
굽는 것처럼 구워서 만든 것 같은데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릇이잖아요. 장독을 때 쓰는 도공자, 옹기를 때 쓰는 글자. 아까 천홍성을 때 쓰는 옹자를 이 글자를 쓴다. 그다음에 아는 옹자도 있는데 아는 옹자, 포옹을 때 쓰는 거죠. 손으로. 아는 옹자. 옹립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자, 조금 이걸 더 해도요. 우리 선생님들이 변화가 자꾸 생겨나니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다시 설명해 보는데, 자, 요렇게 쓰이는 글자를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요 글자의 본자는 요 글자라고 있어요. 호대로면서 예배이 되면서 여기 물의 형태가 선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고운읍자가요. 지금 우리가 시골양자 같은 데서도 시골양자에서 이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 글자도 사실은 이게 사람이 좀 포함되는데 요 글자도 그렇죠. 이게 사람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는데 이게 입을 강조한 거예요. 입.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있어요. 이게 입 부분이요. 반대쪽에 사람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반대쪽에 사람 보이나요? 네, 이렇게 사람이 오른쪽을 향해서 볼 건데 입 부분이요. 머리의 입 부분. 근데 이것은 이쪽을 향해서 앉았는데 이게 이 머리 입 부분이요. 그다음에 그릇 속에 음식이 담겨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요 형태가 이렇게 바뀐 거 이렇게. 요것은 요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이거 우방도 아니고 이것도 이 글자하고는 또 좀 다른 형태의 글자야. 이 두 사람 입이 강조된 두 사람을 피해서 가운데 음식을 놓고 이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뜻의 글자야. 이게 원래 시골양자가 아니고 잔치할 양자인데 잔치를 받는 곡 관련된 시골의 뜻이니까 잔치할 양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밥시자를 한번 더 붙이잖아. 그 지방 쓰고 올 때 향응을 베푼다 할 때 쓰는 향자. 근데 여기에 요 글자에는 사람이 입이 강조된 사람이지만 이것은 입 대신에 일정 경계를 두는 곳이고 이건 사람이야. 이 내내 똑같은 사람이 그냥 자형이 비슷하긴 해. 이것과 이것이 지금. 여기서는 입 대신에 일정 경계를 두는 것과 그냥 사람일 뿐이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대답이 시덥지 않아 또. 어쩔 수 없어. 제가 이렇게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런데 요 글자는 여기서 설명했듯이 고울을 갖다가 휘돌아 도는 물을 관련인데 고울을 막아주는 물이기 때문에 막다는 뜻이고 막아주니까 저 해를 입지 않으니까 화목하다 화하다 그 뜻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여기서 음역화로 해서 옹이 되고 이거 세추자가 달라붙어서 원래 할미새를 뜻해야 되는데 그런데 할미새 뜻을 쓰지 않고 이 뜻을 이 글자가 대신했다. 이 글자 뜻을 이 글자가 대신하는 것처럼 이 글자 뜻을 이 글자가 대신하는 것처럼 자기 뜻을 다른 글자에서 족부리고 남 글자 뺏어다 쓴 거야. 우리 저 곰을 뜻하는 글자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곰 모양에서 나온 글자다. 곰 모양. 곰 모양에서 이렇게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곰을 뜻하는 글자인데 능하다는 뜻으로 써있고 곰을 뜻하는 글자는 빛나는 모양 웅자 이게 빛나는 이게 곰 웅자가 아니야 원래. 이거 불빛이 빛난다고 해서 빛나는 모양 웅자야. 그런데 자기 뜻을 능하다는 데 족부고 너무 빛나는 모양 글자를 뺏어다 쓰고 있잖아 지금. 곰의 뜻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할미새 뜻을 뺏어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 이렇게 바뀌었다 뿐이지요. 그리고 그 뺏어다 쓰면서 막다의 뜻은 다시 그 글자에 그 변화된 글자에다 흑투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손이나 기와자가 달았으면 안따나 독이 된다 이거예요. 장독 올 때 쓰는 독.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이고야. 우리 선생님들이 왜 갑자기 또 수준이 한 단계 낮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 바깥에서 들어올라온 것 보니까 우리 수업 마쳐야겠네. 자, 오늘도 수업 때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